이 거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건물을 파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1월 달이 가장 의욕이 넘치고 계획이 넘치는 첫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딩 투자를 계획하셨던 매수 고객분들께서도 기존에 봐왔던 물건들을 보다 이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다룰 내용은 한 달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한 주요 거래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을 선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래 사례입니다.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제 토지 면적은 약 57평,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202평, 건축 면적은 32평, 건폐율 57%, 용적률 298%, 규모는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차는 총 5대가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연도는 95년 12월 2일 준공 건물이고 승강기는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90억 원에 올 1월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애초에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95억의 이제 시장의 호가로 나와 있었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심했던 이유가 강남에서도 가장 호재가 많은 삼성동 그리고 코엑스 맞은편 먹자 라인 상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수요가 많은 100억 아래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요 지역에 그리고 볼륨도 100억 아래의 근생 건물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왔던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건물이 위치한 입지를 보더라도 삼성역에서 이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돼요. 그리고 삼성중앙역까지도 약 이제 도보 한 8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 해당 상권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동 먹자 상권이라고 저희가 흔히 칭하는 먹자 상권의 메인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소유주분께서 이제 17년도에 47억 7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하시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건물을 조금 손을 보시면서 승강기 정도 설치를 하고 일부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대를 맞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임대 시세로만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약 2%한 중후반대 재임대 구성이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이제 북도로에 위치해 있고 코엑스 출입구에서도 횡단보도가 있고 그 길로 해서 먹자 라인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상권 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역 코엑스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건물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호가나 실거래된 내역들을 보면 이 건물은 이제 3종에 위치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들도 평당 2억 이상의 호가와 1억 후반대 실거래가 확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이제 경쟁이 심했던 이유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억이라는 금액에 평당 약 1억 6천 그리고 삼성동 그 블럭 안에서도 이면으로 들어가는 골목골목에 있는 건물이 아닌 메인 이제 상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이제 임대 수익을 발생할 때 충분히 장점이 많은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인근에 위치한 건물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99평의 물건이 이제 165억 평당 1억 6,6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물건을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도 조금 높기도 하고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신축이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 비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고 신축 공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물의 원가 자체는 차이가 꽤나 많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비교를 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샀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한 지역이 삼성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물건도 적정 시세대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사례 물건은 올해 1월에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삼성동 140-12번지 물건이 되겠고 이제 전면 도로는 10m 도로에 접한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47평,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149평,
건축 면적은 27.5평, 건폐율 58.84%, 용적률 268.26%,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3대 가능한 건물이고 준공 연도는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승강기 한 대 있고 매매가는 74억 3천만 원, 평당 약 1억 5,866만 원에 저희 회사에서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할 때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 부동산들과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계약하는 와중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올 정도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건물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역 접근성도 물론 좋지만 10m 도로가 있고 건물 앞쪽으로는 선릉공원이 위치해 있고 이 선릉공원 일대가 소형 사무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보여지는 선릉공원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 분들이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조용한 업무 환경 그리고 이제 뷰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끊임없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임차인을 이제 신규 매수인분께서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밸류명에서 평가한 시세는 이제 약 81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시장에 나온 금액은 75억 원이었는데 이제 매도인 매수인 양쪽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74억 3천만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매수자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이제 브리핑을 듣자마자 결정을 하시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이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수많은 매수자분들과 경쟁해서 이 물건을 쟁취하는 이런 거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이제 선릉역 1번 출구 메인 먹자 상권의 초입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이제 79평, 연면적은 150평, 건축 면적은 약 40평, 그리고 이제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제 준공 연도는 이제 82년 건물로 이제 오래된 건물이기도 한데 이 건물이 148억, 약 평당 1억 8,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위치한 선릉역 1번 출구 먹자상권 같은 경우는 선릉역 인근에서도 먹자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고 상시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 인구들이 선릉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이 상권 라인으로는 공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참 경기가 좋고 했을 때는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권리금이 형성될 정도로 매장들의 매출로만 본다라고 하면 강남에서도 손에 꼽히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건물이 이제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건물을 추후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는 정말 걱정이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이제 도곡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도곡동 944번지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6평,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116평, 건축 면적은 약 23평,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부터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 물건 역시 87년도 연식이 조금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뱅뱅사거리 이면에 위치해 있고 뱅뱅사거리 인근으로는 골프 거리라고들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로변 라인 쪽으로는 골프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임차사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3호선과 이제 신분당선이 있는 양재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강남 빌딩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선호도가 썩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테헤란로 기준 이제 북쪽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건물이 46억, 평당 1억이 조금 안 되는 이제 9,991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이제 50억 미만의 빌딩라는 요 메리트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이제 대치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치동 934-11번지 약 대지 면적은 약 71평의 신축이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매각이 된 신축 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84억에 매매가 되었고 이제 평당가는 1억 1,816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분께서 이제 철거, 허가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됐던 신축 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평당가도 평당가인데 철거 비용, 허가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물건이 위치한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티역에서도 이제 도보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은 뭐 알만한 웬만한 대형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상권이기도 하지만, 골목골목 주택가로 가더라도 이 대치동 학원가는 너도 나도 서로 입점을 할 정도로 학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항상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원, 의원 이런 이제 특수한 업종들이 아무래도 다소 임대료를 조금 더 높게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일반 오피스 빌딩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태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동 211-12번지 경리단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건물 앞으로 이제 12m 도로에 이제 접해 있고, 대지 면적은 40평,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68평, 건축 면적은 약 20평, 건폐율 57.93%, 용적률 약 196%, 규모는 이제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차는 총 2대가 되는 건물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39억 5천만 원, 약 평당 9,817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이 거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 직전 매도자 분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건물을 파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이 매도자분께서 이제 23년에 38억에 이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신규 임차인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권이 예전에 경리단길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도 직원들과 이제 이태원 이 일대를 답사하면서 느꼈던 건, 경리단길 초입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상권이 그나마 유지가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건물이 위치한 이 오르막길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직접 걸어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겠다. 올라간 임대료만큼 이 임대료를 지불을 하면서까지 과연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혼자 조금 하는 그런 답사가 됐었습니다. 매도인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억에 매입을 하시고, 임차인이 결국에는 맞춰지지가 않았고,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이자 그리고 취득 원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42, 3억 정도가 원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제 시장에 물건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건 39억 5천만 원. 매도인분께서는 이제 원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이제 손해를 보고 판 거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후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임차 구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5년 해가 바뀌면서 주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됐는지 주요 거래 사례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제 각종 은행에서도 새로운 대출 조건을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 한 해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거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본인만의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주요 거래 사례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YG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누구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물건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